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 선거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아직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OJT 중입니다, 사실은. 네, 천재일우의 그러한 상황이었죠. 지금 전 세계가 격변기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세계 석유가스 수급 체제가 바뀌고 있고, 또한 인류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분업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격변기죠. 이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주 으스스합니다. 골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라 쓰고 골로 간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올해 한 해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고명하신 조성환 박사님 모시고 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으스스하죠? 만약에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골로 가는 거지. 골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힘당은 이게 개념이 없고 난잡한죠. 그 다음에 국회는 여소야대고, 예. 그 다음에 정부, 사법부, 언론, 모두 이게 종중 친북에 아주 깊게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은 경찰대가 경찰대 출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반란 집단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하는 게 이게 재밌을까요? 아유, 다른 대통령도 엄청난 사실은 스트레스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직장이죠. 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사실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운명을 대통령이 혼자서 봤을지 몰라도.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조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조금 잘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 좀 이제 제가 좀 야박하게 얘기한다면 예. 이 양반이 그 바둑을 엄청 잘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 이제 그 방식이 이게 완전히 그 집바둑, 그러니까 개가바둑, 부자 몸조심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몸에 화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아니요.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요. 그리고 수순이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지 이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실행력도 결정하는 정광석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꿈떠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특히 관점의 측면에서는 군사지정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1년도 안 됐는데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토, 워싱턴이랑 같이 놀고, 우리 박 대표는 그렇게 못 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말은 빼고 사람 염장질을 하면 그냥 계속 염장질르는 거지. 예. 나는 그런데 놀 자격이 없죠. 인생 꼬여 있는데 그런데 놀겠어요. 저는 이제 제야에서. 네, 그렇죠. 제야에서 깽깽거리면서 맨날 비판하고 해설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지정학적 관점을 확보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대한민국은 군사지정학이 사실은 우리 존재의 전부예요.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네, 그렇죠. 땅이 제일 복잡한 지역에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고. 운명적으로 옛날부터 그러죠. 큰 힘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100여 년 현대사도 이 경랑에서 지금 살아남고 기적같은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세울 때 또 전에 문화 유승만 건국 대통령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엄청난 군사지정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네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운이 좋은 게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공동으로 삼아서 적으로 삼는 스탠스를 이미 굳혔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이
그 보수 자유공화의 세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큰 외부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69년 닉슨 괌 독트린 이후에 아마 레이건 시대 한 8년을 빼고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세계사적인 그리고 이건 사실 문명사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 잘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점점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잘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운명인데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이제 그 때를 잘 만난 때를 거야. 잘 만난 거예요. 억세게 때를 잘 만나는 분이야. 근데 그 때가 때를 잘 만났다는 게 뒤집어 말하면 무지하게 무겁고 어려운 운명인 거예요. 운명으로서 본인으로서는. 본인으로서.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사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가지게 되는 상황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이든 나토든 정말로 서로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전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저는 뭐 2만 메타 상공에는 못 올라가 봤어요. 이제 우리가 여객기 타고 가면 1만 메타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 2만 메타 상공에서 만약에 고공 비행을 한다. 그리고 땅을 내려다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박는 게임 하는 자들이잖아. 이 여의도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일반 관료라는 거는. 네, 그렇죠. 이런 자들은 윤 대통령한테 잘못 개기면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는 게 달라. 그 차원이. 지평이 다르죠. 지평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런 관점, 그런 고도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수가 점점 더 이게 매서워지죠. 매서워지죠. 예. 매서워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도 무서워서 이제 윤비어천가를 하루 종일 부를까.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러고서. 근데 이제 예. 저기 우리 예. 백모 선생은 밤골이야? 밤골. 아니 원래 땅에서 오글오글 하는 게 아니라 예. 군사진정학이다, 국제정치다, 그 다음에 또 그거 관련된 이 철학적인 입장 이런 걸 항상 고민해왔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세계사적인 경랑이 휘몰아칠 때 대한민국의 리더가 어떤 소명을, 어떤 또 시야를 부여받느냐, 뭐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윤비어천가 안 불러도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슈퍼 윤비어천가가 돼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아닌데 분명히.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반골인데.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라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를 이사한 거다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청와대 이사 찬성하는데 당연히 거기 저기 경복궁 뒷뜰에 그 가파른 산 아래 있는 거 안 좋아요. 시정 잡배들이 노는 너른 들에 나가는 게 좋아. 그렇죠. 뭐 그 용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면서 세계로 넘어내 그때 그런데 우리 작은 청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 빼고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시작이 좋습니다. 외교, 안보, 군사입니다. 즉 세계사의 흐름을 발전적으로 타가남을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본인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이미 그 기본을 포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가 깔려진 것도 되고 본인이 그걸 잘 이해하고 간취를 했죠. 간취를 한 거예요. 외교, 안보, 군사에 관해서는. 뭐 지금도 뭐 우리 저리 뭐 보면 이재명 였다 뭐 이러면은 아마 중국 그 시진핑의 뭐 먹거리 딱거리 다 해야 될 겁니다. 푸틴 딱거리도 하고 있을 거야. 뭐 그러시죠. 같이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양쪽에 당 배지를 2개 차고 다녀. 하나는 중국 공산당 당 배지, 하나는 푸틴의
유나이티드 러시아 파티 당 배지, 그렇죠. 통일 러시아 당 배지. 그렇지. 어유 뭐 양쪽 가슴이 묵직하겠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이재명 씨가 기초가 주목됩니다만은 네네. 정말 천만다행인 거는 권력이 정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미국의 핵심 초특급 동맹이 되었죠.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폴란드에 보내준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걸 받으러 폴란드 대통령이 그 비린내 나는 부두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독일 같은 데에 경고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니들이 오죽 안 해줬으면 그렇죠. 내가 만리 바깥에 한국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물건을 받겠냐. 그러니까 아, 그게 대단해. 네. 저기 우리 K 디펜스의 그 무기의 질도 문제 참 탁월하지만 네. 그다음에 거기에 담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박 대표님께서 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완전히 밀덕이 됐잖아요. 무기, 아니, 엉터리 군사 밀덕. 전략.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요즘 열심히 하셨고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즉시적으로 세계의 그 자유의 방벽에 제공하는 무기 군사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윤 정부의 군사 전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것만큼 일단 쓴소리부터 시작하고 할게. 네. 근데 제일 듣기 싫은 게 윤석열 대통령, 물론 이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네. 방산이 미래 먹거리다. 네. 나는 사실 그 말 듣기 싫어. 왜 그러냐면, 무기라는 건 사람 죽여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물건인데, 네. 사람 죽이는 물건 팔아서 먹고 살 만큼 우리가 궁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장이 뭐냐. 사람 죽이는 물건 팔아서 번 돈 가지고는 사람 더 잘 죽이는 물건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 가지고 탱자탱자 먹고 살 일 아니다. 아, 맞아요. 어차피 사람 잘 죽이는 물건 만드는 거니까 네. 그거 팔아서 번 돈 갖고는 사람 더 잘 죽이는 물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이랑 우리가 그 맞겨룰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건데, 자, 이건 이제 입쓴 소리고 이제 칭찬하는 소리를 하면 이 문재인 때는 말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우리가 똥별이니 뭐니 군부 그 뭐 좀 우습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잠깐만요. 닭이 100마리면 봉이 3마리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닭이 1000마리면 봉이 30마리야. 예, 예. 닭이 10,000마리면 봉이 300마리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교의 숫자가 예. 그래도 한 10만 명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봉이 3,000명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거기 엘리트가 있다고. 그렇죠. 제대로 그 우리나라 옛날 6.25 때부터 내려오는 그 상무 정신을 혹은 그런 그 군인 정신을 가진 제대로 된 그 엘리트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브레인들이 문재인 때는 숨을 못 쉬었어. 못 쉬었죠. 아니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거고 뭐 서해에서 그 해수부 공무원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세상인데 뻑소리도 못 내가 뻑소리도. 장관은 거짓말하고. 장관은 거짓말하고. 그때 송영무였나? 아니. 서욱이라고. 서욱. 그래서 구속됐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송영무나 정영무인가 송영무인가 모르겠다. 이름을 까먹었다. 그건 아니고 서욱. 서욱.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이제 고삐가 풀린 거야. 이제 족쇄가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내달려라 그래가지고 요새 뭐 살벌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나 참 검독술이 우리 그 해군 고속정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있어야 북한을 막거든. 서해에서. 네. 얼마나 악랄하냐. 네. 그게 회주철이야. 회주철. 네. 회색 주철. 주철. 주철인데 회색기가 도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 금이 살짝 표면에 가요. 엔진 깨져서 금 갔어. 다시 만들어. 그래가지고 몇 년을 브레이크를 걸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기아 변속기. 네. 탱크 흑표. 네. 뭐 7,000 몇백 킬로 그거 독일제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걸어놓고 그렇죠. 뭐 한 100킬로 200킬로 남기고 볼트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 안 돼 불량품이야. 그래가지고 업체가 열받아서 그 다음번에 검사를 거부했잖아. 그리고 수출만 해서 이번에 대박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업체가 이제 대박 치니까 더해서 그땐 7천 몇백 킬로인데 이번에 자기들이 해서 9천 몇백 킬로짜리를 만들었어. 이건 독일 거보다 훨씬 더 좋아. 진짜 그 성능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아파치 이거는 이제 중국 애들 깽깽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북부 정부 애들이 못 들어오죠. 아파치 부대가 제대로 뜨면 그렇죠. 아파치 공격 헬기 이거 뺑뺑 돌아가는 거. 그거 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때는 한 대도 안 늘렸어. 그렇죠. 이 헬기가 중국 그 육군 잡는 데는 최고거든. 그러니까 수리온 같은 것도 똑같아요. 기어박스 그거 국산화해서 다시 재투자 또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때 한 푼도 안 했다고. 그래서 요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한참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 정부 들어서 이게 이 물꼬가 튀어가지고 이제 막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위성에 위성 정찰에 뭐 KF-21에 잠수함, 무인 잠수정, 뭐 미사일, 전투기, 아파치 추가 도입. 그러니까 이제 겁 없이 내달려. 그러면 이게 뭐 어디냐? 나는 진짜 주한미군이 사명을 최근에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해요. 남침을 막기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 들어갈까봐 막기 위해서 주둔하는 거야. 주한미군. 아니 근데 북한은 정말 하루아침에 곱거려. 목전에 북의 존재도 있지만 중국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몬스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중국에 대한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with Chin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CMAD로 간 거예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CMAD로. MAD는 원래 있는 단어고. 대한민국 국방부나 외교부나 뭐 용산에서 이야기를 못해도 우리 백문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죠. 국방부나 외교부는 야 우리 주적은 사실 중국이야 이 말을 못하지. 하면은 안 되지. 기업하는 사람들 다 밥 숟가락 놓게. 대신에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분리에 의해서 상호간의 이익을 호혜적으로 나누어 가지자. 뭐 이런 정도가 여러 가지죠. 자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자, 이렇게 이제 국방 정책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요. 들고 오십시오. 윤 정부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 앞으로 4년쯤 지나면은 중국이 우리 지금도 이제 우리 슬슬 눈치 보기 시작하잖아요. 윤 정부 들어서서. 이제 4년쯤 후에는 완전히 이제 슬슬 우리랑 눈도 잘 안 마주칠라 그렇게 될 거야. 자, 이것의 국제정책적 의미가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도 이렇게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세계사는 겁 없이 이 하나의 괴물이 되어 자유 없는 괴물, the monster without liberty. 그러니까 세계사의 어떤 흐름하고 역전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압 순치. 이게 세계사의 제일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거에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능력을 갖춘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만한 우리도 중국이 제압 순치돼야 좋으니까. 좋죠. 그래 뭐 북한 자유화도 하고 또 우리도 동아시아도 편안해지고 또 미래를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뭐 세계사의 기여이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죽이 정말 잘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둘이 일치 단결해서 이제 윤비어천가 대통령님 만세 했단 말이야. 조금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어색한 이야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너무 윤비어천가일지 모르겠지만 1885년에 영국의 젠틀맨들이 우리 금운도를 좀 조사해주고 5천 파운드를 주겠다. 벨시를 놨다. 그때 매년 5천 파운드거든요. 매년 5천 파운드.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고종은 입헌군주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입헌공화국이 됐을 겁니다. 그때 입헌군주국 가면서 지금 일본과 약간 비슷한 성향의 나라예요. 그 대신에 이제 굴곡진 건 없었지.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재밌진 않아. 거꾸로 가버렸죠. 그게 망해버렸지. 그런데 다행히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3월달 선거 때, 대선 때 아까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